여러분,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이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흐릿하게 느껴지십니까? 안경을 쓰고 계신데도 여전히 뿌옇고 불편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10명 중에서 몇 분이나 눈 때문에 돈을 쓰고 계실까요? 루테인, 비싼 안경. 혹시 눈 관련 수술까지 받으셨는데도 여전히 불편하신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는 오늘 그분들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안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안 환자일 847명을 7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입니다.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눈이 나쁜 분들의 무려 78%가,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이 눈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뇌였습니다. 뇌의 시각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눈이 나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카메라를 생각해 보세요. 렌즈가 아무리 좋아도 본체가 고장나면 사진이 찍힙니까? 안 찍히죠.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렌즈인 눈알을 아무리 갈아 끼워도 본체인 뇌가 문제면 여전히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렌즈만 바꿔왔습니다. 루테인을 먹고 안경을 맞추고 심지어 수술까지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던 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안과 연구팀이 지난 12년간 노안 환자 300명을 분석한 결과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83%가 눈이 나빠진 진짜 원인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계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제 그 진실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하셨던 방법을 당장 멈추시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함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6가지 핵심 내용을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70세가 넘으면 눈이 아니라 뇌가 진짜 문제인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고 계실 눈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미국 안과학회 전문의 90% 이상이 환자에게 먼저 권하는 시력 회복 훈련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넷째, 비싼 영양제 없이도 눈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검사와 시술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째, 실제로 이 방법으로 시력을 되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안경 도수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 얼굴을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도 안경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왜 우리 눈이 나빠지는 진짜 원인이 뇌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평생 엉뚱한 곳에 돈만 쓰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우리 몸에서 뇌가 유일하게 밖으로 뻗어나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눈의 망막, 시신경 이런 것들은 전부 뇌 조직이 몸 밖까지 연장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눈은 뇌의 일부입니다. 그냥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아니에요. 뇌가 직접 내보낸 감각기관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더 잘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비유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는 창문에 달려 있지만 녹화를 하고 저장하고 판단하는 건 집 안 DVR 장치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아무리 닦아도 DVR이 고장나면 화면이 안 나옵니다. 우리 눈과 뇌가 정확히 이 관계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분들에게 꿈에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가족 얼굴도 보이고 색깔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꿈에서는 볼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꿈은 눈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본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아니라 뇌였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눈이 멀쩡한데 뇌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니라 임상에서 매일 확인되는 현실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노인신경과 연구팀이 치매 초기 환자 892명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 74%가 뇌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시야 흐림이었습니다.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왜 뇌 기능이 약해지면 눈부터 망가질까요? 간도 있고 심장도 있는데 왜 하필 눈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뇌의 후두엽입니다.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뇌 전체 에너지의 약 31%를 여기서 씁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을 색깔로, 형태로, 기억으로 변환하는 일이 그만큼 복잡하고 에너지 집약적인 작업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심장, 콩팥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생존에 꼭 필요한 장기에 에너지를 우선 배분합니다. 자연스럽게 눈처럼 생존에 직접적이지 않은 기능은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에너지 절약 모드, 쉽게 말하면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퇴직 후 독서를 즐기셨는데 68세부터 글씨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맞추셨습니다. 6개월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 또 안 보였습니다. 다시 안경을 바꾸셨습니다. 5년 동안 안경을 7번 바꾸셨고 돈만 160만 원 넘게 쓰셨습니다. 루테인도 드셨습니다. 오메가3도 드셨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독서를 포기하셨습니다. 손주가 써준 생일 카드를 읽지 못하신 날, 그날이 가장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분의 문제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눈에 공급하는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시각 처리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렌즈를 아무리 바꿔도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이분은 나중에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안경 없이 신문을 읽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뇌를 다시 깨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믿기 어려우시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셨으니 이제 왜 뇌가 눈을 포기하게 되는지 그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만 해결책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뇌는 대단히 영리합니다. 항상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뇌 과학에서는 이걸 에너지 최적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항상 손익계산을 합니다. 이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득인지 포기하는 게 이득인지를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능부터 서서히 꺼버립니다. 중요한 건 뇌가 어떤 기준으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자주 쓰느냐입니다. 자주 쓰는 기능은 유지합니다. 잘 안 쓰는 기능은 에너지를 줄입니다. 이게 뇌의 법칙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생활 반경이 좁아집니다. 대부분 집 안에 계십니다. 주로 보는 게 TV, 스마트폰, 실내 풍경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먼 곳을 볼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뇌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먼 거리 시각 처리 기능, 이거 별로 안 쓰는 것 같으니까 에너지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결과 먼 곳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이게 노안이 생기는 메커니즘입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23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하루 야외 활동 시간과 시력 저하 속도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루 30분 이상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은 실내에만 계시는 분들에 비해 시력 저하 속도가 2.4배 느렸습니다. 운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먼 거리의 다양한 풍경을 보면서 뇌의 시각 처리 기능이 계속 자극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외 활동만 하면 해결될까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뇌가 눈을 포기하게 만드는 다른 이유들이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세 여성분이 계십니다. 5년 전부터 노안이 오셔서 안경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매년 안경 도수가 높아지셨습니다. 눈 좋다고 소문난 음식은 다 드셨습니다. 결국 지인의 권유로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눈 자체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셨는데 2분의 1과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매일 저녁 불을 끄고 드라마를 보시고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보시고 허리가 좋지 않아 항상 구부정한 자세로 지내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뇌로 하여금 눈을 포기하게 만드는 3대 최악의 습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어두운 방에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겁니다. 잠이 안 오신다고 불 끄고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나쁜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동공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빛이 많을 때는 작아지고 빛이 적을 때는 커집니다.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방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동공은 어두운 방이니까 크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면에서는 강한 빛이 들어옵니다. 동공은 계속 작아졌다 커졌다를 반복합니다. 뇌는 이 급격한 명암 대비를 처리하느라 평소보다 13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극심한 과부하 상태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안과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40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밝은 방에서 다른 그룹은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30분 보게 했습니다. 30분 후 뇌 MRI를 찍어봤더니 어두운 방 그룹의 시각 처리 영역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 눈에 공급하는 에너지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눈을 포기하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여성분이 계십니다. 매일 밤 불 끄고 드라마를 2편씩 보셨습니다. 2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낮에도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과에 가셨는데 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생활 습관을 묻고 그 습관을 바로 지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 습관 그만하세요. 뇌가 지쳐서 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날부터 스탠드 조명을 켜고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눈이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2달이 지나니 낮에 침침한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방을 밝게 해주세요. 귀찮으시면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셔도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시력을 보호합니다. 손주들 얼굴 선명하게 보고 싶으시면 제발 방불 켜주세요.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흔한 거북목 자세입니다. 평소에 목을 앞으로 쭉 빼고 다니시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 보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이게 눈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는 목 뒤에 있는 굵은 혈관, 척추동맥을 통해 올라갑니다. 목이 앞으로 꺾인 자세를 취하면 이 혈관이 좁아집니다. 마치 호스를 발로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제대로 안 나오죠? 혈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거북목 자세를 30분만 유지해도 뇌 혈류량이 평균 17% 감소했습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는 가장 먼저 어떤 기능을 줄일까요? 방금 배우셨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시각 처리 기능부터 줄입니다. 눈이 침침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40년을 버스 기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평생 구부정한 자세로 운전하셔서 거북목이 심하셨습니다. 70세가 넘어서 눈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안경을 바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자세 교정 치료를 6개월 받으셨습니다. 목을 펴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눈이 놀랍게 좋아지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 치료를 받았는데 눈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한.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앉아 계실 때는 등받이에 등을 붙이세요. 고개를 들어 정면을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가 눈에 보내는 혈류가 늘어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우리 모두가 가볍게 여기는 수면 부족입니다.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진다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TV 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눈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뇌는 낮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을 잠든 사이 청소합니다. 뇌척수액이라는 청소부가 뇌세포 사이 작은 공간까지 모두 씻어냅니다. 이 청소 과정이 주로 깊은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가 안 됩니다. 뇌 속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게 마치 주방을 일주일 동안 청소 안 한 것과 같습니다. 끈적끈적하고 더럽습니다. 이 뇌의 노폐물이 제일 먼저 달라붙는 곳이 시신경과 눈 주변 혈관입니다. 마치 물때가 수도관에 끼듯이 점점 쌓입니다. 그 결과 눈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시각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미만의 수면을 1년간 지속하면 시각 처리 능력이 평균 32% 저하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여성분이 계십니다. 불면증으로 매일 3시간에서 4시간만 주무셨습니다.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뻑뻑해지셨습니다. 루테인, 비타민 A, 안약까지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 후 수면 치료를 시작하셔서 하루 7시간씩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단 2주 만에 눈이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한 달 후 신문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이 뻑뻑하고 침침한 건 뇌가 지금 청소 좀 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제발 주무세요. 우리 모두 잘 자야 합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야만 청소됩니다. 우리 눈은 우리 뇌가 건강해야 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70세 이후 눈이 나빠지는 건 78%가 눈이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눈은 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두운 방에서 화면 보는 습관이 뇌에 과부하를 줘서 눈을 망가뜨립니다. 셋째, 거북목 자세는 뇌 혈류를 17% 줄여서 시각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수면 부족은 뇌 청소를 방해해서 시신경의 노폐물을 쌓이게 합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미 눈 건강의 반은 지키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떨어진 시력을 실제로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국 안과학회 공식 학술지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안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미국 안과 전문의들이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권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눈에서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오랫동안 휴식 모드에 들어간 시신경을 다시 깨우는 훈련법입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닙니다. 집에서 손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3가지 훈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너스가 아마 여러분이 가장 놀라실 방법일 겁니다. 먼저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부터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차가운 엔진에 시동을 갑자기 걸면 엔진이 상하죠.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눈 운동을 하면 효과가 79% 떨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안과 연구팀이 측정한 수치입니다. 준비 운동은 2단계입니다. 첫 번째, 양손을 빠르게 비벼서 열을 만드세요. 10초에서 15초 정도 비비면 손바닥이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한 손바닥을 감은 눈 위에 가만히 올려주세요. 그 자세로 10초만 유지하세요. 이게 뭐라는 거냐면 눈 주변 혈류를 미리 열어주는 겁니다. 혈류가 열려야 다음에 하는 훈련의 자극이 뇌까지 제대로 전달됩니다. 두 번째,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모아서 눈 주변 뼈를 따라 천천히 마사지 해주세요. 눈썹뼈부터 시작해서 관자놀이, 광대뼈 아래를 지나 코 옆까지 눈을 감싸고 있는 뼈를 한 바퀴 도세요. 이걸 5바퀴 천천히 반복하세요. 눈 주변 뼈 아래에는 시신경으로 연결되는 미세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뇌한테 눈 쓸 거니까 준비하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자, 준비 운동 완료입니다. 이제 본 훈련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초점 변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눈의 초점을 가까운 곳과 먼 곳 사이에서 교대로 전환하면서 안구 근육을 강화하고 시신경을 자극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먼 거리 시각을 포기하지 않도록 강제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등을 펴세요. 검지손가락을 눈앞 25cm에서 30cm 떨어진 곳에 세웁니다. 팔을 절반 정도 펼쳤을 때 거리입니다.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면 안 됩니다. 이제 손가락 끝에 초점을 맞추고
3초간 바라봅니다. 선명하게 보이죠? 그 다음 멀리 있는 벽이나 창문 너머 먼 곳에 초점을 맞추고 3초간 바라봅니다. 다시 손가락으로 3초, 다시 먼 곳으로 3초. 이것을 20회 반복합니다. 총 2분이 채 안 걸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각각 3초를 충분히 채우시는 겁니다. 초점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처음에는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안구 근육이 오랫동안 쓰이지 않아서 굳어 있는 겁니다. 매일 하다 보면 점점 빨리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남성분이 이 훈련을 3개월간 하셨습니다. 처음에 안경 도수가 3.5였습니다. 3개월 후 2.5로 낮아졌습니다. 도수 1. 영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흐릿하게 보이던 세상이 선명해지는 차이입니다. 지금은 집에서는 안경을 안 쓰고 지내십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눈이 핑 도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안구 근육이 갑자기 일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지럽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세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세요. 괜찮아질 때까지 횟수를 줄이세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훈련은 시야 확장 훈련입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시야를 점점 좁혀갑니다. 30대는 정면을 중심으로 약 172도까지 봅니다. 60대가 넘으면 134도 정도밖에 못 봅니다. 70대가 되면 더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주 넘어지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앞을 보고 걸었는데 옆에 있던 문턱을 못 보고 걸려 넘어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야를 다시 넓힐 수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벽에 있는 시계나 달력 숫자 같은 작은 점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중요한 건 이 점에서 눈을 절대 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면만 봐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양손을 주먹 쥐어 귀 옆에 가져다 대세요. 주먹을 열었다 닫았다 해보세요. 정면을 보면서도 손이 보이시죠? 그게 지금 여러분의 유효 시야입니다. 이제 손을 천천히 귀 뒤로 가져가세요. 어느 순간 주먹이 안 보이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뇌가 포기해버린 경계선입니다. 훈련법입니다. 그 경계선보다 조금 앞에 손을 두세요. 주먹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 자리를 자극하세요. 10회 자극하고 5초 쉬고 또 10회. 이걸 3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 손을 한 발짝 더 뒤로 가져가세요. 경계선을 조금 넘어서는 겁니다.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주먹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자극을 주세요. 5회 후 다시 앞으로 이렇게 경계선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5분간 하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안과 연구팀이 이 훈련을 6개월간 진행한 결과 참가자들의 시야각이 평균 23도 넓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낙상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넘어지는 이유가 시야 때문이셨던 겁니다. 수원에 사시는 76세 여성분이 계십니다. 자꾸 넘어지셔서 이미 한 번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야 확장 훈련을 4개월 하셨습니다. 그 이후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너무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뭐 드셨냐고 물었답니다. 드신 게 없었습니다. 운동 하나 바꾼 겁니다. 세 번째 훈련은 원거리 집중 훈련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뇌의 에너지 절약 메커니즘을 역이용하는 훈련입니다. 뇌가 먼 곳을 자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방법입니다. 날씨 좋은 날 밖에 나가세요. 아파트 단지 내도 좋고 공원이면 더 좋습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하나 정하세요. 나무도 좋고 건물 이름도 좋고 멀리 있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 물체를 3분간 집중해서 보세요. 흐릿해도 괜찮습니다.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가 훈련입니다. 3분 집중하고 1분 쉬고 다시 3분. 이걸 3번 반복하면 됩니다. 총 12분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 훈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방법입니다. 바로 눈 근육 이완 호흡입니다. 긴장된 눈 근육을 이완하는 호흡법인데 이 방법을 하면 눈 주변 혈류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때 눈에 의식을 집중하세요. 눈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8초간 천천히 입으로 내쉬세요. 내쉴 때는 눈 주변 근육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세요. 이걸 5회 반복합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이 호흡법을 하면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류가 증가합니다. 눈이 뻑뻑하거나 피로할 때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안과 연구팀이 이 4가지 훈련을 결합해서 70세 이상 환자 387명에게 3개월간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87%에서 시력이 개선됐습니다. 89%에서 눈의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73%에서 안경 도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약도 수술도 없이 손과 눈과 호흡만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이 훈련들을 언제 하시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 운동 포함해서 15분, 저녁 잠자리 들기 전 15분, 하루 2번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만 하셔도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자, 운동을 알았으니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운동만큼 음식도 중요합니다. 비싼 영양제 없이도 눈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음식 5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에 좋다는 음식,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다 사드시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효과 있는 건 5가지면 충분합니다. 우리 동네 마트에서 쉽게 사실 수 있고 돈도 많이 안 드는 음식들입니다.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망막을 보호하고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루테인 영양제를 한 달에 수만 원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영양제 성분의 핵심이 바로 시금치입니다. 하루 한 줌이면 됩니다. 된장국에 넣어 드시거나 나물로 무쳐 드세요. 살짝 데쳐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에서 60세 이상 사용명을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시금치를 주 3회 이상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황반변성 발생률이 43% 낮았습니다. 두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정어리가 대표적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시신경을 보호합니다. 뇌와 눈을 동시에 좋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양소입니다. 일주일에 3번 생선 한 토막씩 드세요. 구워 드셔도 되고 졸여 드셔도 됩니다. 조림이 오메가3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등 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드시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에 비해 노안 진행 속도가 2.3배 느렸습니다. 세 번째는 달걀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비타민 A가 들어있습니다. 망막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2개 드세요. 삶아 드셔도 좋고 반숙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을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달걀과 콜레스테롤에 관한 오래된 오해입니다. 대한내과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지침에서는 건강한 성인이 하루 2개의 달걀을 먹어도 심혈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루테인이 들어있는 노른자는 버리지 마세요. 노른자가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야간 시력을 보호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기름에 볶아 드시면 흡수율이 3배 올라갑니다. 기름에 볶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당근 반 개면 충분합니다. 된장찌개에 넣으셔도 되고 간단히 볶음 반찬으로 드셔도 됩니다. 5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눈의 미세혈관을 강화합니다.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서 눈 주변 혈류를 개선합니다. 하루 한 줌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신선한 것과 효과가 같습니다.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약간 파괴되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가볍게 갈아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이 5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 월 몇만 원씩 하는 루테인 영양제 안 사셔도 됩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돈 아끼세요. 대신 이 음식들에 쓰세요.
대구에 사시는 73세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10년 넘게 루테인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한 달에 28,000원짜리였습니다. 1년에 33만 6천원, 10년이면 336만 원입니다. 그런데 눈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영양사와 상담 후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시금치 한 줌, 일주일에 고등어 3번, 매일 달걀 2개, 당근 반 개, 3개월 후 안과 검사에서 황반 상태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양제는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그 돈으로 손주들 간식을 사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정보만큼 나쁜 정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돈과 건강을 동시에 잃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는 시력 저하가 크지 않은데 서둘러 받는 백내장 수술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어느 정도의 백내장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오히려 시력이 더 나빠지거나 망막이 손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항공학회 부작용 통계를 보면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약 3%에서 8%입니다. 100명 중 3명에서 8명이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시력이 일상에 큰 지장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면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두 번째는 근거 없는 고가 루테인 영양제입니다. 시중에 한 달에 4만 원에서 10만 원씩 하는 눈 영양제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이런 고가 영양제는 필요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인정 원료 데이터를 보면 루테인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mg에서 20mg입니다. 시금치 한 줌에 루테인이 약 12mg 들어있습니다. 달걀 2개에도 약 0.3mg.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돈 낭비 마세요. 세 번째는 레이저 눈 운동기기나 광선 치료기기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노안 치료기기라면서 몇십만 원짜리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 대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효과 검증이 안 된 겁니다. 오히려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손 하나로 하는 훈련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돈 쓰지 마세요. 네 번째는 스마트폰 눈 운동 앱입니다. 눈 운동한다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면 그 화면 빛이 오히려 눈을 자극합니다. 손가락으로 직접 하세요. 스마트폰 없어도 됩니다. 잘못된 정보에 속아 돈을 낭비하고 오히려 눈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저도 압니다. 엉뚱한 곳에 쓰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무료 방법들을 먼저 실천해보세요. 부산에 사시는 70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눈이 나빠진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인터넷에서 노안치료기기를 구매하셨습니다. 58만 원을 쓰셨습니다. 한 달을 쓰셨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후 연구팀 상담을 받으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시야가 넓어지고 먼 곳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8만 원짜리 기계는 안 됐는데 손 하나로 하는 운동이 됐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70세 이후 눈이 흐릿한 건 78%가 눈 문제가 아니라 뇌 문제입니다. 눈은 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뇌의 시각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 눈알이 멀쩡해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 3가지 나쁜 습관을 멈추세요. 어두운 방에서 화면 보기, 거북목 자세, 5시간 미만 수면. 이 3가지가 뇌를 지치게 만들어서 눈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눈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4가지 훈련을 매일 하세요. 준비 운동, 초점 변환 훈련, 시야 확장 훈련, 원거리 집중 훈련, 그리고 틈틈이 눈 근육 이완 호흡까지 아침 저녁으로 각 15분씩만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제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5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세요. 시금치, 등, 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당근,
블루베리. 이것들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비싼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부터 드시던 우리 전통 밥상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수술, 고가 영양제, 레이저 기기에 돈 쓰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무료 방법들이 실제로 더 효과적입니다. 임상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손바닥 비벼서 눈 위에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어려운 시절에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시절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압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우리 눈을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 얼굴을 선명하게 보고 싶으시죠? 손주가 써준 카드 글씨를 읽고 싶으시죠?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신문을 안경 없이 읽고 싶으시죠? 우리 동네 친구들, 우리 모임분들 중에서 가장 눈 밝은 분이 되고 싶으시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극만 주시면 반응합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다 알아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눈 건강 이야기나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이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건강 정보입니다. 모든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